국회의원으로서 또 여당 의원으로서 이 탄핵의 어떤 마무리를 맞는 심경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참 그동안 정말 많이 착잡했습니다. 예. 제가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생기고 예. 이제 그 전에 저희 당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20일에 국회가 들어와서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예. 그 이를테면 민주당의 폭주라고 하는 것이 예.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보시는 것보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29번 탄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그렇죠. 이후에 몇 건이 있었지만 뭐 웬만한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키고 또 본인 탄핵에도 겁박도 했었고요. 겁박도 하고요. 또 본인들이 법안은 뭐 거의 그 저희와 협의 없이 그냥 일방 통과를 시키고 또 그것보다 더 저희 당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한 것은 특검하겠다고 이제 계속 그 하니까 국회가 사실은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국회가 운영이 되어 왔고 그런 배경에는 저는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어쨌든 빨리 대선 등판시켜서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그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왜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총선 공천조차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공천이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던 변호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고 들어왔죠. 예. 또 뭐 사실상 언론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시던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모든 목표는 그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이든 탄핵이든 민주당의 이 하는 것을 순수하게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이제 선거법 1심 판결이 났잖아요. 징역 그렇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는 그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허위 사실 백현동을 국토부 협박받았다 협박받았더라고 거짓말. 거짓말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니까 11월이 되면서 저희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 심판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적어도 내년 초쯤이면 그런데 사실 느닷없이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는 지금 많은 국민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는 상황을 만들고 나서부터 정말 괴롭고 착잡하고 그런 심경으로 저는 헌재를 봤는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 상황을 뭐 지금 외형적으로는 뭐 민주주의에 대한 뭐 거대한 도전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 이렇게 좀 자조적으로 그런 좀 표현도 하죠. 뭐 그런 표현도 나왔었죠. 그래서 탄핵이 계엄 사태가 나고 거의 10일 만에 탄핵이 가결이 됐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 국회가 무책임하게 결정을 했다. 너무 빨리 결정을 했다. 물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저 역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서운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 국가고 또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차근차근 밟고 갔을 때 나중에 결론을 내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유증을 너무 많이 남겨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탄핵을 좀 국회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도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 뭐 또 질문들 하시겠지만 공수처의 불법 수사 논란이든지 또 헌재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들 하시잖아요. 뒤에도 질문드리겠지만 헌재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과정과 절차에서 많은 흥결을 낼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맞든 틀리든 그렇지만 저도 오랫동안 언론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언론사에 있었어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공수처의 수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8번 하고 10번째 오늘이 11번째가 되는 거죠. 본인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사실은 굉장히 좀 착잡하고 또 한편으로는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서 나중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결론이
냈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예. 좀 사실은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오늘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오늘 이게 속보 계열이니까 홍장원 그 국정원 1차장 전 차장의 메모가 사실 초반에 이 탄핵의 열기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불만을 지표오른 굉장히 중요한 단초였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기름을 끼얹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 당시에 지켜본 바로도 그 메모를 근거로 유력 정치인들 또는 뭐 이런 뭐 판사들 이런 부분들을 체포하라라고 했다라는 부분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이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메모가 지금 갈수록 진위 논란이 뭐 갈수록 태산인데다가 어제는 뭐 아직 보도 차원이긴 하지만 박선원 의원의 필체로 보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팩트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일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오늘 변론 종결이 아니라 조금 더 증거 조사나 관련된 사람 증언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저도 그게 사실이라면 그 감정하신 분 있잖아요. 예, 이분이 예. 뭐 보도상으로 보면 국가수에서 35년을 그렇죠. 재임을 하셨다고 예. 그러는데 이런 분들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하셨을 텐데 예. 이걸 허투루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홍장원 메모가 뭐 지금 4개였다가 또 5개가 되고 그렇죠. 했는데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은 홍장원 전 처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예. 뭐 결국 나중에는 뭐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을 뺐는데 CCTV 예. 공개 이후에 첫 번째 메모를 보면 보셨어요 혹시? 그 지렁이 지렁이 메모. 메모.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아니, 그림인지 부적인지 도저히 뭐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본인은 서서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보좌관은 그거 보면 이게 홍장원 처장의 누굴 얘기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걸 보좌관이 정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가필이 되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마 지금 가필한 부분 중에 박선원 의원의 필체가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사태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 박선원 의원이 맹활약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국정원 출신이라는 것도 잘 예, 아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결정적인 의혹을 물론 뭐 이게 무슨 뭐 그 TV조선이 제기하면 큰 문제고 유튜브가 제기하면 그냥 시중에 그 맡아도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저는 이 필적을 감정한 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이면 오늘 이제 저희 국정조사 특위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크게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예. 헌재에서도 정치인들을 체포해라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사태의 내란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정말 불에 기름을 정말 얻는 그런 효과를 냈던 게 그 부분이었는데 저희 당도 예. 그 부분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빨리 탄핵소추안에 일부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예.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잘못하셨지만 국회가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숫자도 204시라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차이로 통과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냥 계엄만 선포한 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예. 사실은 저희 당의 당시에 주류적인 분위기도 탄핵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예. 너무 급하다. 예.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거기 안에 탄핵 소추문에 내란죄 부분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이제 우리 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도 흥분을 해서 이제 찬성을 했고 나중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내란죄 뺐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나는 소추안에 내란 안 들어가 있었으면 원래 찬성 안 할 거였는데라는 말씀을 하셨을 정도면 예. 사실은 많은 헌법학자분들 허영 교수를 비롯해서 아니 그렇게 소추안을 탄핵 넣었다가 탄핵을 뺐으면 그거 사실은 각하에서 다시 돌려보내서 소추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저는 그거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절차적 흥결이 있는 것이고 또 저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헌재가 뭐 다른 거 지금 한덕수 총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정말 초스피드로 이거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뭐 헌법재판관들의 뭐 퇴임 시기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 예. 이런 것과 연결 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헌재도 뭔가에 굉장히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헌재가 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도 6개월 정도는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보장을 해놨잖아요. 6개월 보장돼 있고 사실은 4월 18일 두 사람 이미선 그다음에 그 문영배 두 사람이 그때 그만두니까 그 전에 한다고 해도 그거하고 비교해봐도 한 달 이상 더 빠른 속도를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에 쫓기는 듯하다 그런 얘기를 뭐 저뿐 아니라 우리 대변인님뿐 아니라 헌법학자들도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쫓기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 이것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저는 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